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수해 기간 음주 회식에 주먹 다짐까지 벌인 여수시의회 의원 2명에 대해 의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징계 절차는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큰 상황이라 시의회의 자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시의회가 강재현, 박영평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음주 회식 중 주먹 다짐을 벌인 지 닷새 만입니다. 두 의원은 시민들에게 큰 절로 사죄했지만 책임 소재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질서가 약간은 흐트러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의원들 간에도 서로 아량을 베풀고 술잔을 들거나 젓가락을 들거나 식사를 차지 못한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번 사안은 제가 가해자가 아니라 반복적인 모욕과 폭력에 대한 일방적인 피해자임을 책임 공방은 시의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두 의원만 징계할지 당시 회식에 동석한 시의원들을 모두 처벌할지를 놓고 의회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처벌 수위를 정할 윤리특위도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현재 위원장은 공석으로 전임 위원장이 당시 회식 자리에 동석해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후에 자문 입법 고문관을 통해서 자문을 구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바는 법적 판단 기준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여전합니다. 역대 여수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처벌받은 전례는 단 2건으로 모두 경징계인 경고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고 어떤 시민들한테 굉장히 심려를 끼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그 윤리특위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윤리특위는 다음 달 20일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고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징계안은 이르면 9월 안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 의혹에 시의회 의원들의 폭행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여수의 이미지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의정의 공직윤리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문영철 기자입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벌어진 여수시 의원들의 저녁 술자리 폭행 사건. 해당 내용을 다룬 뉴스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46만 회를 기록했고 댓글엔 여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불친절 식당 논란의 파장이 미처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추태는 여수의 이미지를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 같은 공직윤리 문제는 특히 민선 8기 들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업체 관계자에게 휴가비를 요구하거나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 올해는 한 직원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고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수많은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수시는 청렴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대대적인 행사까지 열었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정기명 시장의 최측근인 비서실장마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 사고를 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리더십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호한 어떤 즉각 조치, 일벌백계 이러한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부실한 인사검증과 민주당 독점 구조를 여수의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음주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역의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해당 의원들의 사퇴와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성명을 통해 행정의 감시자로서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없고 시민을 대표할 자격도 없다며 강재헌, 박영평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직윤리 감시 체계를 도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키기 시민운동본부도 성명을 내고 두 시의원의 사퇴와 제명, 함께 배석한 시의원 4명의 동반 징계, 민주당 차원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 지역 전남 도의원들이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지역의원 8명은 오늘 도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신대지구는 공공개발 사업이지만 막대한 분양 수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갔고 지역사회에는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 속에서 부담과 책임만 시민들의 몫으로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민간 사업자와 즉시 협상에 나서 최소 30%의 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활용해 다양한 2차 가공식품을 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건데요.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의 대표 특산품인 매실 원액이 다양한 첨가제와 섞여 워터젤리로 가공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8년 본격 운영에 들어간 광양시 본광면의 농산물 가공센터입니다.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특산물을 가지고 와 2차 가공식품으로 제조 생산하는 곳입니다. 시는 가공 설비와 함께 사용법, 2차 가공식품 제조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을 그대로 판매하는 방식 또는 1차 가공하는 방식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어 농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매실청을 이제 납품을 하는데 그 급식으로 납품할 때 하고 저희가 이렇게 제품을 워터젤을 만들게 될 때 원료가 훨씬 적게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아마 저는 10배 이상이라고. 광양시 농산물 가공센터에서는 현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중심으로 매실 워터젤리와 생강청, 달맞이꽃 종자유 등 모두 11종을 상품화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생산량만도 2,400kg에 이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해썹 인증도 획득해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가공 인력의 상시 거주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시는 농산물 가공센터를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의 거점으로 확장시켜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교육도 체계적으로 해서 가공 창업하는 데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계절과 날씨 등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역의 농특산물. 광양시의 신선 농특산물 2차 가공산업은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양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인 요양 또는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민생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이 없는 등 민생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지역 내 24개 복지시설 입소자들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하고 카드를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는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27일을 기준으로 광양시 전체 대상자 74%에 해당하는 11만 5천여 명에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했습니다. 여수 지역의 소비 쿠폰 지급과 관련해 오는 30일부터는 종이형 지역 상품권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종이형 여수사랑 상품권을 수령해 읍면동 배분 작업을 마쳤고 오는 30일부터는 각 주민센터에서 원하는 시민들에게 종이형 상품권을 배부합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여수 지역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률은 57%로 집계됐습니다. 소득 수준별로 민생 쿠폰 선불 카드 색을 다르게 했던 광주시가 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스티커를 붙여 색을 가리는 임시 방편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이 스티커 때문에 곳곳에서 결제 오류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스티커를 떼고 결제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취약계층 낙인이라는 지적에 공무원 1000여 명을 동원해 스티커를 붙인 소비쿠폰 선불 카드입니다. 하지만 일부 카드에는 스티커가 제대로 붙지 않았고 카드 자체도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결제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대여섯 번 긁었죠. 왔다 갔다 한 3번 정도 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사용이 안 되니까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계속 결제가 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스티커를 떼버리고 결제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결제를 하려니까 사장님 결제를 하니까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커 붙였으니까 스티커 띄고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스티커 띄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민생 쿠폰으로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는 시장에서도 이 때문에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상인들도 이 스티커를 붙인 카드는 카드 단말기가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스티커가 붙여져 있으니까 두껍더라고. 근데 그 안에가 기포가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 잘. 여기서 인식이 안 되니까 저쪽 단말기 가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광주시는 사람이 손으로 붙이다 보니 일부 카드에 스티커가 잘못 붙어 카드 인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제가 계속 되지 않으면 스티커를 떼고 결제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차별을 가리자며 붙여놓은 스티커를 시민에게 스스로 뜯으라는 겁니다. 이번 주 디자인을 통일한 새로운 카드가 발급되면서 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민생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차별을 만들고 그 수습 과정조차 시민들에게 상처만 남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33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문성 전남도의원은 오늘 도의회 본회의에서 COP33 유치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건의안에는 여수세계 박람회 같은 국제행사 경험과 인프라, 전남, 경남 공동 추진이 갖는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성 등 남해안 남중권 유치의 타당성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불볕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여수가 33도, 고흥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 바다에서 1에서 2m로 일겠고 해안에서는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흥군이 폭염으로 인한 지역 축산 농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3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축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하고 환기시설 설치도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고온 환경이 가축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 감소와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이번 달부터 시작한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에 모집 정원 24명 중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8개 필수 과목에서 의사를 모집했는데 내과 2명, 심장내과 1명, 신경외과 1명 등 4명이 지원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에서 2년 동안 근무하며 월 400만 원의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정주 여건과 근무할 수 있는 병원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순천시가 웹툰 기업 캐나즈와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웹툰 공모대전 작품 접수를 앞두고 사전 컨설팅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현업 전문가가 예비 창작자들에게 스토리 전개와 콘티, 캐릭터 설정 등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고 무료입니다. 이번 웹툰 공모대전은 총 상금 1억 원 규모로 수상자는 캐나즈와 전속 계약을 통해 국내외 웹툰 플랫폼 작품 연재와 멘토링 등 후속 지원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제14회 최수종과 함께하는 연기 캠프 입소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캠프는 전남 영상위원회 주관으로 다음 달 2일까지 광양에 있는 서울대 남부학술림 일원에서 엿새간 열립니다.
연기와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는 지역의 중고생 50명이 참가해 시나리오 작성, 촬영과 편집 실습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 날 작품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캠프는 배우 최수종을 비롯해 현직 배우와 감독이 참여합니다. 순천시가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9월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지원은 지역 내 경로당 702곳이 대상으로 그동안 7, 8월에만 지원했던 국도비 냉방비에 12억 2천만 원을 추가해 연장한 겁니다.